조짜왕과 경린이가 함께하는 유tu이기. 안녕하세요, 초짜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포스코 영업이익이 1.5조 원을 기록했다.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많아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철강 업황이 반등을 했다, 이런 기사거든요. 자, 최근에 주식에서 보시면 철강 업종들이 되게 잘 가죠. 핫해요. HOT 많이 핫합니다. 근데 포스코만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동국제강, 뭐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뭐 요런 철강의 대표주들이 많이 가고 있죠. 요거는 2부에 있어서 제가 차트를 한번 키면서 HTS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기사 들어가면 포스코가 10분기만, 이게 1분기가 3개월이고 1년이면 4분기잖아요. 그러니까 10분기라고 하면은 2년 반 만에 영업이익이 1.5조 원이 돌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포스코가 최고 실적이 언제였냐면 2011년 2분기였어요. 그때가 영업이익이 1.7조 원. 근데 지금 1.5조 원이 그 최고치를 거의 다 왔단 얘기예요. 이제 포스코 분기별 실적 추이를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 거거든요. 파란색이 매출액이고 빨간색이 영업이익이에요. 매출을 쭉 보시면은 보통 13조에서 뭐 14조 이 정도 평균 보실 수 있죠. 4분기부터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으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영업이익이 뭐 7천억, 1600억, 6천억, 그러다가 4분기에, 작년 4분기에 살짝 좀 뜨고 지금 팍 떴어요.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대비해도 근 2배가 떴고, 작년 초반에 요 코로나 시대 때, 물론 지금도 코로나 시기이긴 하지만요, 이때로 보자면은 근 2배 반 정도가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영업이익이. 근데 이걸 제가 쭉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스코뿐만 아니라 현대제철이나 뭐 동국제강, 세아제강, 뭐 이런 철강 대표주들도 다 올랐다, 영업이익이 오르고 매출도 올랐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본업이 잘 돼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럼 본업이 잘 되려면 뭐 원가가 내려가든가, 그렇죠? 판매가가 상승을 하든가, 아니면 철강 수요 증가를 하든가, 뭐 이런 원인들이 있겠죠. 대략은 항상 모든 뉴스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세계 철강 수요 증감률인데 작년에 2020년에 보면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철강 수요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2021년은 예상치지만 5.8로 엄청 상승을 했죠. 그러면 이 수요가 증가를 했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2022년 예상치지만 2.7% 증가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증감률이 여기는 거의 6%가 되지만 여기는 이제 2.7%예요. 요것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철강주를 사서 오랫동안 묵히면 과연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을까? 이거는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요 증감률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철강 업체들이 당연히 수익이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요 증감률이 이렇게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2019년 코로나 전에 2.1이었고 2022년에 2.7이었으니까 이 5.8이라는 거는 기저효과라고 볼 수 있죠. 작년에 너무 안 좋아서 지금 그 수요가 작년 것까지 더블로 올라온 게 이거지. 항상 얘가 평균이 아님을 알 수 있겠죠. 보통의 평균은 요 2%대, 요게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철강 업황이 반등한 이유가 왜, 아까 의문을 던졌는데 거기에서 알아볼게요.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가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 조선, 배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전, 건설, 자동차, 이런 주요 산업들이 회복세가 뚜렷하다. 그래서 철강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조선은
배 만드는 게 올 초에 올해 1분기에 1025만 CGT라고, 이게 용량 CGT가 이따 조금 설명드릴 건데 그냥 이거 톤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는 큰 것도 있고, 그렇죠? 중간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10척을 수주했고 얘를 5척을 수주했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15척을 수주를 한 건데, 야, A라는 회사가 15척을 수주했고 B라는 회사가 30척을 수주했는데 그럼 누가 더 수주를 많이 했니? 이거 모르잖아요. 큰 거 많이 한 사람이 당연히 더 좋겠지만 큰 것도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CGT라고 해서 배 톤수, 만드는 톤수들을 쭉 더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게 보니까 올해 1분기에는 1025만 CGT였고, 근데 작년에 1분기를 보니까 413만이에요. 그럼 여기서 딱 뻥튀기 된 게 2배 반이 뻥튀기 됐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뭐 CGT가 뭐냐면 선박의 단순한 무게에다가 뭐 부가가치나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한 개수를 곱해서 나온 무게 단위니까 무게 톤수에다가 고부가가치 선박일수록 이 숫자를 많이 곱하게 된다고 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뭐 LNG선이 VLCC 이거는 석유 운반선이거든요. 얘보다는 고부가가치 선박이라고 하니까 얘는 0.75를 곱해주고 얘는 0.3을 곱해주는, 이렇게 해서 톤수가 나오는 거를 쭉 더하는 게 총, 이 A라는 회사가 몇 CGT를 수주를 했냐, 이게 이제 철강, 그러니까 조선 업계에서 쓰는 얘기예요. 어쨌든 조선하고 가전, 건설, 자동차 등 주요 산업 회복세가 뚜렷해서 철강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강 업체들이 잘 되려면 철강 판매가, 원가가 있고 판매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뉴스에선 이 판매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 세계 철강협회가 뭐 1년에 2번 정도 단기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올해가 작년 대비해서 철강 수요가 4%에서 5%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요거죠. 자, 그 다음에 철강 제품이 왜 또 상승을 하냐 알아보니까 탈탄소, 이게 뭐냐면 친환경이죠. 탄소를 이제 없앤다. 철강을 만드는 데는 당연히 공해를 배출할 수밖에 없죠. 전통 산업이잖아요. 쇠 깎고 뭐 이렇게 샘물 고루에다가 쇠 녹여가지고 만들고 하면서 이제 이런 공해가 생기는데, 전 세계가 트렌드가 친환경이에요. 그럼 이 공해를 배출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럼 이 공장들을 많이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세우겠죠. 그래서 신규 설비 증설이 억제 효과가 된다. 공장을 많이 못 세우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줄어들겠죠. 공급이 줄면 당연히 철강 가격은 상승을 하는. 그러니까 이 친환경 요것 때문에 우리는 친환경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제는 필요하다. 친환경 때문에 이런 공해를 배출하는 이런 전통의 사업들이 아무래도 전 세계 눈치를 받게 되면 공장을 많이 못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 철강 가격은 상승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두 번째로 주요 국가가 경기 부양책,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웠는데 돈을 지금 많이 뿌렸잖아요.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뭐 금리도 많이 낮췄고 대출도 쉽게 해주고.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서 플러스가 뭐가 되냐면 대규모 인프라 건설 SOC를 추진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2200조 원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게 뭐 노후화된 뭐 도로나 교량, 항만, 뭐 주택 이런 것들을 건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건설을 하면 당연히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철강이 기본적으로 쓰이게 되죠. 이 말은 뭐냐? 즉 수요가 증가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미국 의회가 무슨 법이 있는데 이거를 개정 논의를 본격화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지만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이런 철강이나 알루미늄 수입제에 수입을 규제를 했어요. A라는 국가가 있고 B라는 국가가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오는 철강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 거예요. 미국에서. 막는 이유는 뭐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자기네 자국의 뭐 철강 업체를 살린다 뭐 등등 하면서 이런 철강 업체들에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막지는 않고 뭘 했냐면, 너네는 평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100톤을 연간 수출을 했다 하면 너네는 여기에 70%만 수출을 해라라는 쿼터제를 적용해서 우리나라는 연간 70톤만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수출 쿼터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100톤이란 거는. 근데 이 법을 없앤다는 얘기예요. 그럼 없애면 어떻게 돼요? 이 A란 국가, B라는 국가, 요런 애들이 다시 이쪽으로 수출을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연 100톤을 수출하다가 70% 쿼터제를 맞아갖고 70톤만 수출했는데 다시 이게 100톤을 수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판매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판매처가 늘어나면 당연히 판매하는 이 철강 업체에서는 A, B에서만 매출을 올리다가 미국이라는 거대 C라는 나라가 다시 철강을 사준대. 그러면 여기 철강 업체들은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중국 정부가 감산 정책을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 감축 목적으로, 이것도 친환경이죠. 뭐 탕산시라는 데가 있는데 이곳에 23개 철강사 중에 7곳의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규제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친환경적으로 간다 보니까 중국도 거기에 발 맞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도 환경 오염을 시키는 공장을 줄여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공급 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중국 정부가 증치세 환급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중국에 A라는 기업이 있어요. B라는 나라에 수출을 하는데 이게 100억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철강값이 100억이에요.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니네 100억어치 수출할 거야? 그러면 부가가치세, 아까 증치세라는 게 부가가치세거든요. 요 13%를 다시 너네들한테 환급을 해줄게. 그러면 이 A라는 업체는 13억을 다시 받는 거니까 87억이 원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B라는 나라에다가 야, 우리 90억에 우리 거 사가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 그거를 부담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중국 업체들의 가격은 낮겠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철강이라는 이게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술이 있겠지만 중국도 철강을 키우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기술력이 어느 정도 글로벌 평균으로 왔다는 얘기죠. 근데 기술은 그러면 글로벌 평균이에요. 그리고 가격은 싸. 그럼 이거를 안 쓸 이유가 있어요? 없죠. 다들 어떤 나라든 얘를 당연히 쓰겠죠. 중국을.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그 환급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요런 종류의 철강들은 환급률을 0%로 줄이고, 요런 것들은 4%로 줄일 걸. 어쨌든 평균 13에서 확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중국 업체 기업 걸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 업체들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중국 공장들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제품을 싸게 공급했었죠. 환급금 받는 걸로. 그 다음에 중국의 철강 업계가 구조조정을 시작을 한다. 이런 환급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공장들이 여러 개가 생겼어요. A, B, C, D 막 생겼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는데도 가격으로 밀어붙여서 수출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난립이 되는 거예요. 부실 기업도 생기고 그러면서 중국이 하나 둘 정리를 해요. 그리고 너네 둘이는 통폐합을 하고 너네도 통폐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중국도. 그러면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공급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급 감소, 이것도 공급 감소, 이것도 공급 감소. 이거는 수요 증가라고 볼 수 있고요. 얘도 어쨌든 판매처가 늘어난 거니까 기업들한테 좋은 이제 수요 공급에서 보면 수요 증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글로벌 경기 회복도 수요 증가가 된 거고 철강 제품 가격 상승 이거는 수요가 증가가 되고 공급이 감소가 되니까 당연히 판매가는 상승을 하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철강 업체들이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부에서는 그럼 진짜로 철강 업체들이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고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조금씩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러니까 2부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1부 뉴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